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위사업청장입니다. 국방 R&D 추진 전략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슬라이드 38쪽입니다. 과거 우리는 정부 주도하에 국방과학연구소와 소수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국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집중해왔고, 그 결과 우리는 많은 핵심 무기체계를 국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했고 국방과학기술 선진국 수준에 도약을 시켰으며 방산 수출과 국내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그러나 세계는 국가 간의 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전쟁의 양상은 하드웨어 중심의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 및 첨단 기술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국은 생존을 위해 첨단 기술 R&D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는 국방 R&D가 국가 산업 발전 및 수출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장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서 활용하기 위한 민간 참여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방 R&D는 미래 전장을 주도하면서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국방 R&D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0쪽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첨단 국방과학기술 확보라는 목표하에 국민을 지키는 강력한 R&D,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R&D라는 두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국민을 지키는 강력한 R&D를 통해 국방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국방과학기술의 선도자로서 다양한 위협에 대응 가능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미래 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신규 무기체계 게임 체인저 개발에 통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로 국민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든든한 R&D를 추진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민간과의 공통 활용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개방형 R&D를 통해 범용적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K2 전차 개발 시 대부분 국방 전용 기술이 적용되었고, 민간 활용이 가능한 기술은 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획 중인 AI 기반 미래 전차의 경우에는 약 40%가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한 범용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 활용을 고려한 국방 R&D 추진을 통해 개발된 무기체계나 기술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방의 저궤도 위성은 비상 상황에서 국민에게 통신을 제공할 수 있고, 무인기, 로봇 기술의 경우 재난 현장이나 고위험 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방에서만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예산 투자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6년도 국방 R&D 예산은 5조 8천억 원입니다. 향후 무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 국방 전용 기술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과 긴밀히 연계된 범용 가능 기술 투자를 확대하여 국가 안전보장과 경제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쳤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정 차관님, 차장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35 보고안건에 대해서 토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아서 네, 발언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컴팩트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인가요? 네, 간단하게. 네. 가운데하게 홍형덕입니다. 어리버리 하다가는 발언 기회도 못 얻을 것 같아서. 여기는 흔치 않은 사회과학을 한 사람으로서 좀 거시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 연초에 네이처지에서 R&D 투자 효율성이 매우 낮은 국가 중에 하나로 한국을 지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장기 성과 위주의 어떤 그런 그 투자를 하더라.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도전적인 모험적인 이런 그 연구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낮더라는 이런 그 지적도 있었고요. 또 정부 부처 간의 어떤 그런 그 투자 중복이 많다는 이런 그 지적도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었고, 또 우리가 R&D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정책들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이런 그 얘기들도 우리 스스로 많이 해왔던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제도 개선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어떤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아까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R&D 연구의 효율화나 또 어떤 그런 생산성이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식에서부터 기초 응용 개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어떤 그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도 보시면 뭐 기초의 그 교육부에서부터 과기부, 산업부, 뭐 중기부 모든 부처들이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영역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서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형, 임무 중심형 문제 해결형 접근을 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협업이 필요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것들을 어떤 정책을 패키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도적으로 강력한 어떤 그런 그 패키지를 누군가에 설계를 하지 않으면 각 부처가 각각의 어떤 그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우리가 많이 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정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 생산성에 관한 거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그런 그 흐름을 두고서 정책을 패키지화하는 어떤 이런 그 과정도 누군가에 의해서 할 필요가 있다. 여기는 이제 가장 상위의 어떤 그런 논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또 요즘 이런 그 복합적인 어떤 그 기술의 변화라든지 또 기술이 어떤 그 복합화 대형화되면서 이 policy 믹스에 대한 이런 그 논의도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이 아니라 정책을 혼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거는 PBS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과학기술계 특히 이제 그 출연연에서는 가장 환호하고 가장 이 반기는 기대가 큰 그런 아마 우리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만 이런 그 제도가 단순히 제도 하나만 없애는 조치만 가지고 절대로 어떤 그런 성과를 얻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30년 이상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사회 R&D를 하면서 익숙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 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어떤 그런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고민,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어떤 그런 그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도 제가 대통령님 말씀 안 하시면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예, 사실 뭐